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처음으로 13년 만에 4,000선을 돌파했고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증시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8일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서 그 수혜를 국내 증시가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어제 월요일장 상승했던 코스피는 현재 2,000선 부근에서 약보합권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서지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상당히 갇혀있는 듯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다음 주 사이버 먼데이까지는 상황을 조금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뚜렷한 방향성을 찾아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가 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작전을 세워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먼저 화요일장 현재 10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그리고 쇼핑 시즌 도래 등 같은 뉴스가 반복되면서 새로운 얘기가 없는 전형적인 11월 모멘텀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 각각들 사고 팔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모든 투자 주체들이 좀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시장 참가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이 조금이라도 좀 흔들린다면 주가가 같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지수 흐름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며 장중에 2,000선이 위태롭기도 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 살펴보죠.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2,0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10.66포인트 빠지면서 2,00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인과 동반 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소폭 보험과 투신을 중심으로 사고는 있긴 하지만 금융 쪽에서 많은 물량을 쏟아내면서 오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453억 원 정도의 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동반 320억 원의 물량을 출해내고 있고요. 개인이 700억 원가량 매물을 사들이면서 지수 낙폭을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우의 움직임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30포인트 오르면서 50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이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한 모습, 근데 장중에 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6거래일째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5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기관만 44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48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사흘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55% 빠지면서 14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도 오늘은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중에서도 많은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하락률 보이고 있는데요.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2% 하락세 보이면서 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 라인 가입자가 3억을 돌파했다라는 이런 소식에 장 초반에는 하락세 보였다가 이제는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2.2%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6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18%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틀째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32% 상승하면서 4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잘 가던 홈쇼핑주 오늘은 CJ 오쇼핑과 지수 홈쇼핑 동반 1% 이상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0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오늘 빨간불을 켜줬네요. 그리고 CJ E&M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0.13% 상승
상승하면서 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젠과 메디톡스 오늘 동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시장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1,060원이 붕괴되면서 장 출발을 했는데요. N1 환율 하락 경계감에 원달러 환율 지지력 또한 오늘은 좀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N달러 향방에 따라서 원달러 역시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1,060원 밑에서 좀 움직임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원 40전 하락간 1,059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따끈하게 오르고 있는 탑10 10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양증권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만 유안타 증권의 인수 합병 실사 착수 소식에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3.59% 상승하면서 지금은 4% 이상의 급등 흐름 보이면서 2,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TX 펜오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 이사가 퇴임을 했고 거기에다가 감자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하락세 이끌고 있는데요.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두 차례 감자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내년 1월부터는 사명 또한 펜오션으로 변경될 예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8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DMT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인데요. 시초가는 공모가를 좀 밑도는 수준을 보였지만 이내 매수 주체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빨간불을 켜주며 상한가 직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가까이 오르면서 5,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아미노로직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의 핵심 소재 산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4% 급등하면서 1,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포스코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 신용등급 강등 소식의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신용평가사 무디스를 통해서 신용등급을 기존보다 한 단계 낮췄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이상 빠지면서 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부산건설이 올라와 있습니다. 10대 1의 감자 결정 소식에 오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4% 가까이 빠지면서 1,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RF세미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제품 수요 증가와 함께 오늘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3%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9,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KB금융이 올라와 있습니다. 잇따른 금융사고 여파로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은행 도쿄 지점에서 비자금 조성 사건과 함께 또 담당 직원이 90억 원대 횡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은행에 따른 금융 여파로 오늘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 이상 빠지면서 3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KCI가 올라와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이틀째 강한 상승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7,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서한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경계 침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분양 성과에 힘입어서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한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좀 지역을 기반으로 둔 건설 업체입니다. 호황을 맞고 있는 대구 아파트 시장 덕분에 100% 분양을 기록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2%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따끈한 탑10 10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핫텐에서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여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날 따끈따끈한 이슈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미인주까지 찾아보는 차트 미인주 시즌2 시작하는데요. 네, 차트 미인주 하면은 시청자분들께서 귀가 번뜩이실 텐데요. 맞습니다. 지난 가을까지 여러분께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드렸던 코너였죠. 인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시즌1이 마무리됐을 때 아쉬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핫텐에서 이 시즌2 코너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차트 미인주 시즌2의 주인공이시죠. 참 인기도 많으셨고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샘플러스의 김선윤 멘토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트 미인주 인기가 참 대단했는데요. 네. 지난 시즌1 때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의 차트 미인주 시즌1 누적 승수는 171전에 106승, 무려 승률이 60% 이상이었는데요. 네, 인기가 많을만 했습니다. 네. 시즌 1에서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한 기록을 세우고 계신데요. 자, 이쯤에서 한번 이번 주인공이신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의 각오한 말씀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전적이요. 이게 어제까지 전적입니다. 사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네. 제 이제 샘플러스 회원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보내드렸어요. 매일 아침마다 한 예. 종목씩이요.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된 상태고요. 한 승률이 65%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점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다시 같이 하신다면 재밌을 것 같고, 제가 비중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난 이후부터 해서 많이 보유가 될 때 마이너스 3%까지 안 빠질 경우가 5가지 종목까지 보통은 가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한 20에서 30%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항상 3%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3%인데요. 제가 항상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매수가를 잡아드립니다. 그 포인트 맞춰가지고 꼭 좀 끝까지 대응하시고,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리니까 손절가 터치하면 항상 손절하시면 좋은 것 같고요. 목표가도 터치하자마자 정리하시면 되는, 그렇게 항상 대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방송 반드시 보시면서 함께 따라하시면 수익률 크게 거두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차트 미인주 살펴보기 전에 오늘장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원엔 환율이 5년 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자동차주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환율 변동에 민감한 수출주인데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하는 특성상 엔화 약세는 가격 경쟁력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어제 포스코의 외화 표시 채권 등급을 BAA1에서 BAA2로 강등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는데, 무디스가 포스코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한 이유는 높은 부채와 제철업계가 직면한 펀더멘털의 어려움, 포스코의 부채 축소 조치 이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 때문입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과 연말을 맞아 의류와 유통 등 전통적인 소비 특수 수혜주와 온라인, 모바일 쇼핑 관련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이란 핵 협상 타결에 따른 중동 지역 수주 증가 등 수혜 기대감에 건설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우건설과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은 각각 2에서 3%씩 상승했습니다. 한편 두산건설은 감자 결정에 오늘 현재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슈를 먼저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옆에 계신 김선윤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이슈에 대한 분석도 참 쉽게 정확하게 하시는 분으로 좀 정평이 나 있기도 한데요. 시장 상황을 잘 분석해도 종목을 잘 고르는 건 당연한 말이기도 네. 합니다. 먼저 4가지 이슈를 확인해봤는데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네. 원엔 환율 문제가 네. 되고 있죠. 그렇죠. 원엔 환율 지금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저 현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제가 주목하는 게 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주들이 지금 최근에 좀 바닥을 치는 듯 했는데 가다가도 못 가고 가다가도 못 갑니다. 네. 그 이유가 뭐였까요? 당연히 일본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의 일본과 국내 산업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어느새 15,000포인트까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외인들이 아주 엔저 현상에 맞춰서 일본 니케이 지수를 아주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항상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요, 매수를 하시면 지금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조금 상승을 했지만서도 크게 상승을 못하는 포인트, 바로 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다면은 홀딩도 필요하겠지만은 제 입장을 말씀드려보자면은 비중 축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부품주 중심으로 해서는 비중 축소 당연하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종목 말씀드려보자면요. 자, 부품주 중에서요,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7월 바닥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 4월이랑 7월로 땅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큰 폭의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해서 다시 바닥권을 체크해보자면요, 이런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8월 바닥, 10월 바닥, 그리고 11월 바닥 라인 잡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라인 잡히는데
충분하게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이 포인트, 한 29만 원 정도 포인트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야 되고,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한 4% 이상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밀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보고,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도 당분간은 상승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4분기 실적은 뭐 좋겠지만서도 역시나 일본 문제겠죠. 그 점 항상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디스의 포스코 신용등급 강등을 오늘장에서 한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한 30만 원 초반인데요. 제철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포스코, 뭐 월요버핏 투자하는 좋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오늘 1.8%까지 밀립니다. 장 초반엔 좀 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밀리는 이유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자, BAA2로 강등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두 번만 더 떨어지게 되면요. 투자 부적격입니다. 그럼 당연히 외인들이 매수를 할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매도 네.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가는 거고, 뭐 시황의 영향을 받았다? 포스코가 언제 시황의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원자 계속 빠졌거든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수급상 보여드릴게요. 왜 빠져나갔겠습니까? 에이블CNC네요. 포스코 보면요. 외인들이 계속 팔고 나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은요 계속 파란불이에요. 빨간불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기관들의 매수 흐름 좋습니다. 이 기관들 그런데 매도세가 조금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요. 4분기 실적도 불투명하다는 거죠. 철강, 화학업체 마찬가지로. 또 하나 4분기 때 지금 시선이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IT 하드웨어 쪽으로 아예 그냥 삼성, SK 하이닉스 쪽으로 다 쏠려버려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포스코 같은 철강주들은요 소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역시나 주의가 필요한 종목, 업종이지 않은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건설주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요. 우려가 깊은 상황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GS건설 같은 거 잘 가주다가 네. 최근에 좀 다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인데 최근에 다시 이란 핵 협상으로 인해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조금 해소가 되는 듯 싶은, 그러니까 수주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 포인트로 건설주들이 조금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10년 만에 협상을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볼 때는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서도 여러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조금 의견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당분간에 조금은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조금은 여러 가지, 왜 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제 투자 유치가 들어온다고요. 근데 그 네. 가운데서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잡고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4분기 실적이죠. 자, 4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어둡습니다. 건설주들이요. 그래서 당연히 주가 흐름 자체는 지금 약간 튀는 듯 싶어 보이지만서도,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약간 튀는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다시 하락 쪽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 21선 위로 튀어 올라갈 보단 이후부터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건설주들은요, 뭐 흐름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서도 매수하기에 비중 자체는 굉장히 작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항상 조심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이란의 핵 협상 좋게만은 볼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건설주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만으로 바닥을 확인하기에는 네. 굉장히 이른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에 대한 분석 자세하게 들어봤고 가장 기대하시는 코너일 거예요. 네. 차트민주 오늘 어떤 종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또 막 네. 상승을 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종목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겨울 수혜주입니다. 겨울 수혜주고요. 아마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석유 스토브, 석유 난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가전제품 쪽, 이쪽으로 이제 뭐 한샘이나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출 부분은 북미랑 유럽 쪽으로 나가고 있고, 빌트인 쪽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식기세척기나 뭐 김치 냉장고 이런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3분기 실적 역시 사상 최대 실적, 매출 610억,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당기 손익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상승한 94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4분기가 더 좋다는 소리입니다. 4분기가요, 사실 성수기이기 때문에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파세코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파세코라는 종목입니다. 037070 번호입니다. 자, 이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간부터 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지금 제가 포인트로 잡는 차트의 흐름상으로는요. 차트 제가 열어놨는데요. 11일부터 해서 다시 20선 뚫고 올라가면서 N자형 파동을 그려주는 주가의 상승폭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분기 소비 시즌 맞춰가지고 차트가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수급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고 실적까지 같이 겸비하는, 그러니까 뭐 홈쇼핑이면 홈쇼핑 뭐 이런 종목군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의류면 의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세코는 거기에 좀 많이 부합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매수가 자체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5,760원 부근인데요. 5,760원 정도까지만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60원 부근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표가는요. 플러스 3% 잡고 조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3% 부근으로 조금 대응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목표가 이상 올라가면은 바로 털고 나오시고요. 손절가 터치할 경우에는 바로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도 맞춰가지고 꾸준하게 조금 수익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 미인주 첫 번째 종목으로 야심차게 수급과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파세코 들고 나오셨는데요. 매수가 현재 오른 자리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5,76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가 손절가 꼭 지키셔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 장중 터치에 무조건 목표가 실현, 또 손절가도 한번 터치하게 되면 손절을 하게 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후 방송에서도 한번 출연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장에는 제가 수급 100점주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네. 그저 방송 역시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제가 3시쯤부터 네. 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요. 또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선윤 멘토님의 차트 미인주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언제쯤 사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런 종목들 이효열 멘토님께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이효열의 이주식 삽니까? 바로 이어가는데요. 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핫텐에서 궁금한 첫 번째 종목, 모바일 게임도 상당히 많이 밀렸었는데요. 바로 국내 최초로 또 모바일 게임을 시작했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컴투스 가장 먼저 궁금한데요. 많이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 좀 빠른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한 10% 급등을 해주던데요. 이제 바닥을 확인한 거라면 더 이상 내릴 자리가 없다면 지금쯤 사보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컴투스는 뭐 모바일 게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쟁이 심화됐죠. 경쟁이 많아지고 또 기존의 온라인사들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이 좀 포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현재 실적 베이스가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일단 비싸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물론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펀더멘털을 좀 먼저 볼게요. 지금 컴투스는 2,25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죠. 2,000억이 좀 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출이 뭐 급성장을 했죠. 매출이 거의 2배 이상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뭐 엄청나게 늘어났죠. 한 5배 정도. 근데 그 이후로 올해 들어서는 물론 매출이 소폭 늘어나긴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어요. 예, 그만큼 지금 이제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봐야 되겠고, 단기 순이익도 좀 예상치는 작년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재무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재무구조는 상당히 좋죠.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자산 총계 한 1,000억 원이 좀 넘는 수준인데, 그래서 2,000억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감안을 한다면 일단 시적 베이스로 봤을 때는 싸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결론적으로 이제 성장성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 컴투스가 다시 한번 영업 성장이나 이익의 성장이라든가 또 신작 게임들의
호조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도 한 5%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들, 게임주들의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라든가 또 최근에 게임빌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컴투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신작 게임인 소울라이트의 흥행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펀더멘털상으로 실적 가치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수준이지만 워낙 영업이익률이 좋은 게임주들이기 때문에 또 신작 게임 기대감을 감안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역시 뭐 컴투스를 인수했던 게임빌에 지금 지속적인 게임사 인수가 진행이 되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게임빌하고도 같이 한번 주가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흐름들은 어쨌든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의 진행형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흐름일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뭐 굉장히 뭐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계속 깨면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랜만에 지금 반등이 나왔고요. 흐름상으로 61선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바닥에선 좀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펀더멘털이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실적 가치를 대비해 봤을 때 매수 관심가는 역시 한 21,000원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조정을 좀 받았을 때 21,000원 초반 정도로 매수 관심가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신작 게임의 흥행 기대감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준다면 목표가는 2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이쯤 왔으면 이효일 멘토님께서 시원하게 싸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펀더멘털 상으로 본다면 컴투스 좀 비싼 가격대다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은 좀 확인하고 들어가 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네.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조금 노려볼 수 있겠다면 21,000원 내려갔을 때 한번 사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건설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이란 핵 협상에 따라서 건설주가 상승했습니다. 대림산업인데요. 하지만 오늘 오만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네요. 1조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 오늘장에서 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대림산업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란에서 핵 협상이 타결이 좀 되면서 이란발 수주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뭐 대형주는 대림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대림산업은 워낙에 이제 펀더멘털이 좋은 원래 기업이었습니다. 건설주 내에서도. 그래서 대림산업 현재 주가는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 선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싸다라고 평가를 좀 내려드리고요. 여타 건설주에 비해서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림산업은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산업은 건설 부문이 한 80%가 되고요. 석유화학 부문이 역시 20%를 현재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 베이스를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아주 꾸준합니다. 정말 가치주 형태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꾸준히 작년에 4천억 원까지 순이익이 나왔고요. 어쨌든 3천억 원대 중후반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주는 좋은 기업이고요. 또 건설주에 대비해서는 부채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뭐 굉장히 우량한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만 원 선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이란 발주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이란 쪽에서 이란의 경제 제재 이후에 공사를 수행해온 기업은 대림산업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그래서 공사의 실질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일단 평가를 좀 해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뭐 수주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21선 위쪽으로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매매 포인트는 주가가 역시 펀더멘털에 비해서 싸다라는 점, 그리고 이란발 수주 기대감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매매 포인트로 잡으시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매매 흐름에서 있어서는 10만 원 선의 유지 여부, 안착 여부가 중요합니다. 10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등락을 좀 보였고요. 과거 지난달이죠. 11만 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10만 원 이하로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결론적으로는 10만 원대의 주가, 굉장히 저항을 느낄 수도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만 원 선의 안착 여부를 판단하시면서 대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제가 주가는 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9만 5천이 살짝 깨져서 오늘 장중에도 좀 깨졌죠. 제가 준비를 미리 좀 해왔었는데요. 9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역시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95,000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95,000원 이하에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흐름에서. 역시 바닥을 또 확인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 선 이상을 갈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요. 대림산업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목표가는 10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란발 수주 기대감이 있는 대림산업 현재 가격적인 평가는 싸다고 말씀하시면서 10만 원 선 이하 9만 5천 원 정도가 매수 관심가고 목표가는 10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 김선윤 대표님께서는 조금 건설주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네. 보여주셨는데 이효일 멘토님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림산업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이효일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네, 저도 이제 4분기가 진행이 되면서 네. 계절에 관련된 종목 한섬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한섬은 의류 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LG 패션이라든지 영업무역, 한세실업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반등의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LG 패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분기가 역시 성수기가 되는 한섬이 좀 되겠습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분기부터 해서 기조효과라든가 브랜드 매출 이런 것들이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그 의류업계에서 보면은 의류업계 전반적으로 내년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내년에 뭔가 민간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패션 업황이 좀 개화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이런 좀 기대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역시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역시 모멘텀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마인이라는 브랜드를 제외하고 전 브랜드 매출이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 견인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매매 포인트는 일단 브랜드 매출 성장이라든가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모멘텀으로 매매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고점에 대한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박스권의 흐름이지만 3만 원 선 이상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펀더멘털을 잠깐 한번 보고 좀 넘어간다면 한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7,500억 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 역시 내수주이다 보니까 꾸준합니다. 순이익이라든가 매출, 영업이익들은 꾸준한데 다만 작년에 약간 좀 주춤했던 모습들이 올해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펀더멘털은 상당히 좋죠. 네. 총 자본이 8천억 이상 되고요.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재무구조로 말하면 상당히 또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점을 감안한다면 한섬은 지금 한번 모멘텀을 기대하고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수급 면에서 보면 기관에서 좀 매수를 꾸준히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다 판단해서 수급 쪽에서는 기관의 수급을 좀 챙기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응 가격은 지금 매수가가 3만 원 선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바닥에서 좀 올라온 흐름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역시 한 3만 원 선 초반 5일선 부근이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5일선 부근이 될 것 같고요. 3만 원 선 초반 정도의 매수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역시 이런 모멘텀들을 감안했을 때 목표가는 올해 초반이었죠. 올해 상반기 기록했던 3만 3천 원까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어제는 IT 업종에서 이라이코물, 오늘은 패션주에서 한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이효일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었는데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상해 증시가 사흘 동안 하락하고 있습니다. 2200선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07% 상승한 2187.7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좀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에 비유통주 해제 물량이 약 161억 위안이 1억 위안이 이제 비유통주가 해제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따른 수급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비유통주 해제 물량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물량들이
바로 나오진 않고 있는 만큼 수급 악화가 크게 이어져 나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성마다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축 우려감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중국의 100대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이 10.7% 올라 빠른 상승세를 이어왔던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주택 시장을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 꾸준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유기업에 대한 지분 분산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공무원에서 언급이 나온 만큼 이러한 국유기업 지분 분산 계획에 따른 국유기업 관련 업종들에 대한 강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꾸준히 지금 3중전의 이후 정책들이 나왔던 만큼 이러한 정책 효과가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가 강한 급락세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사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22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증시는 2200선 되찾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증시 개장 상황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이제 긴 호흡으로 확실한 투자 수익률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네. 가치 투자 종목에 대해서 발굴해보는 가치 투자 진득하게 위대하게 순서 곧바로 이어가는데요. 네, 오늘은 샘플러스 정동우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곧바로 들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S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S에너지 좀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S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고 그리고 웨이퍼 가공도 하면서 그리고 설치도 맡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태양광 시장의 성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2013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35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30기가와트 대비 5기가와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태양광 설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2014년도에는 40기가와트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 회복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이런 글로벌적인 정부 지원책이 나오면서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기 마련인데 최근에 유럽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선진 시장 경기가 회복된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태양광 시장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서 태양광 설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국은 올해 8기가와트 그리고 내년에는 12기가와트를 설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내년에는 6기가와트 설치가 예상되고 마지막으로 미국 또한 4기가와트 이상을 신규로 설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양광 시장의 확대는 S에너지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이다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실상 2010년 이제 글로벌 태양광 붐이 한번 일었습니다. 그때 태양광 오성 LNT 태양광 관련주들이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7, 8배 이렇게 급증하는 사례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유럽발 금융위기로 정부 지원책이 좀 축소되면서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진출했던 기업들이 적자 또는 부도, 파산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에 따른 구조조정 시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8월에는 미국 모듈 업체인 에버그린 솔라가 이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2011년 11월에 LG 화학이 폴리실리콘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등 이렇게 점차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축소하면서 구조 조정이 들어간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구조 조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역시나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출혈 경쟁은 마무리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태양광 시장은 추가적으로 나빠질 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져온 게 2014년 실적 성장이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S에너지 같은 경우는 단순 웨이퍼 가공 그리고 모듈 그리고 태양광 설치 사업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2분기 3
3분기까지는 사실상 단순 웨이퍼 가공에 좀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 웨이퍼 가공을 하면 저마진이기 때문에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양광 기업 중에 S에너지를 가져온 이유가 태양광 산업이 조금 악화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도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흑자를 지속적으로 냈기 때문에 태양광 업황이 좋아진다면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액은 3,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8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220억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중국과 일본에서 태양광 붐이 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일본 시장에 OEM으로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S에너지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태양광 업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S에너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적인 전략을 듣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만원대 초반대에서 좀 매물벽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만원대, 저는 이제 만원대 이하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매수가는 11,500원이면 편입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5,0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태양광 산업 글로벌적으로 육성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더 보인다면 15,000원 이상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가치 투자 종목은 S에너지였습니다. 네. 태양광 업황이 안 좋았을 때도 실적이 좋았으니 네. 내년같이 태양광 업황이 좋을 경우에는 더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매수 가격은 11,000원대 11,500원대에서 가능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 가격으로 1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정동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캠트로닉스와 테크윙, 인하전공이 각각 10%씩, 또 나이스 정보통신, 현대미포조선, 두산엔진이 각각 5%, 현금은 55%입니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나이스 정보통신이 30%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50% 수익 실현 의견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또 인하전공은 2%, 캠트로닉스는 거의 20%에 가까웠던 수익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죠. 현재는 한 7.5% 정도의 수익을 봐주고 있습니다. 테크윙은 좀 아쉽게도 한 9% 정도의 손실 구간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매수가가 도달하지 못해서 편입하지 못했고요. 두산엔진은 한 1% 정도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여력이 있습니다. 네, 요새 시장 상황이 참 어렵잖아요. 네. 상단도 굉장히 막혀있는 상황이고 또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도 굉장히 커져서 지수는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수익을 거의 못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코스닥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특히나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어요. 거의 뭐 사장님 나이스 자송도 수준인데요. 네. 다만 비중이 5%인 게 30%. 좀 아쉽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이스 네. 정보통신이 사실상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제가 8,600원 정도에 이제 매수 편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추가적인 매수를 하려고 했었으나 8,600원을 터치하고 바로 반등을 주는 바람에 추가 편입을 못했지만 뭐 5%라도 적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최근에 증권가나 뭐 외국인 쪽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말 과도한 저평가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이스 정보통신 지금 11,000원까지 좀 급하게 달려온 면이 있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1,125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일회성 손익까지 합한다면 내년에 예상되는 PER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아직까지 4배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KG 이니시스나 KG 모빌리언스, 뭐 한국 사이버 결제 등 동종 업계가 이미 PER 10배 이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PER 대비 너무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손익 부분에 의해서 PER이 4배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PER은 6배, 7배 수준으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있는 게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 8배, 9배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11,000원 1차 도달했죠? 목표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12,500원까지 2차 목표가를 좀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나이스 정보통신 최종적으로 보는 목표가는 15,00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현 상태를 유지된다면 12,500원에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정보통신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여유만만해질 것 네. 같아요. 30% 가까운 수익률을 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1차 목표 가격 11,000원까지는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 50% 정도 덜어내시고요. 나머지 물량으로 한 12,500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좀 걱정되는 종목 하나 아픈 손가락이죠. 말씀드리는데 네. 테크윙인데요. 5,900원, 6,000원 갈 듯 말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5,500원대, 5,600원대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응을 어떻게 볼까요? 테크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내년 하반기를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투심이 전공정 장비주에 조금은 쏠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크인은 핸들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후공정 장비입니다. 전공정 장비가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가 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후공정 장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후공정 장비를 좀 투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예. 역시나 주가는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6,000원을 회복을 해서 7,000원 이상까지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까지는 아직 여유가 남아 있기 때문에 테크윙 지속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이 매수가가 6,130원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이 한 5,600원대인데 그렇다면 지금 부근에서 관심 갖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하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네.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단기간 내에 상승 전환을 꾀하면서 급등할 패턴을 그리기는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 의한 것인데 역시나 테이크윙 바닥을 현재 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테이크윙이 5,000원 사실상 5,300원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5,000원이 깨진다면 정말 강력하게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 현재 가격에서도 손절매를 하지 마시고 역시나 강력하게 보유하면서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적인 편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테크윙 강력하게 매수할 시점은 아니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신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큰 수익률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동훈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님과 함께 가치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텐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0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